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내일 성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12월 14일 수요일이었는데 매매들은 다들 잘 하셨습니까? 12월 달에는 매매에 큰 욕심을 내지 마시고 간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잘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수 흐름은 약간의 양봉을 유지는 해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완만했습니다. 완만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뭐 떨어지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지금의 상승폭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는 뭐 지수 관심은 가져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서는 어느 것 하나 그렇게 좋은 소식은 그렇게 들려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년은 아마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음, 음, 글로벌 증시 쪽은 전체적으로 뭐 크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흐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침 되면 항시 체크를 하시는 거 이런 거는 잊지 마십시오. 미 증시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다른 증시도 어떻게 이상한 모습 나타나는 게 있는 게 없는가 아침 되면 꼭 체크를 하는 것은 기본이니까 잘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성부주 종목들 한번 주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죠. 내일 성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이 시켜 놓았습니다. 성부주를 보기 전에 오늘을 장악한 종목들과 또 시간에서 장악한 종목들, 즉 낮과 밤을 장악한 종목들을 먼저 간단하게 둘러보고 종목들을 보죠. 오늘 중앙대님이 다시 상한가를 유지를 해줬죠. 전일에 나갔던 유튜브 내일 승부주 종목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상한가를 만들어준 전일 승부주 종목이었죠. 잘 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좋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KPS 생명과학이 오늘 상한가를 가져줬습니다만 제일 아침에 일찍 이놈이 상한가를 만들어준 종목인데 하루 종일 놀았죠. 이제 마치 시간돼서 들어갔는데 좀 아쉽죠. 아침에 딱 들어간 이 시점에서 문을 걸어 닫았으면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었는데 다른 종목들이 따라와 주지 못하니까 좀 아쉬웠겠죠. 자기도. 피델렉스도 상한가를 갔습니다만은 역시 오늘 롤링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거의 5장 내내 롤링을 했으니까요.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따지기에는 전부 다 별로예요. 하지만 뭐 내일 기본적인 파동은 주겠죠. 그 다음에 시간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에 보면 자 한창이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는데요. 이 재료를 읽어보면 여러분도 다 나와 있는 재료입니다. 자, 한창은 뭐 셀텍 주식을 30억 원에 인수한다 뭐 이런 결정으로 이제 한창이 상한가를 가 있는데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것이 그러한 재료로 상한가를 갔다기보다는 뭔가가 한 개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리에 있죠. 지금 이 종목이. 한참 밑에 지금 뭐 1800짜리가 지금 800 정도 됐으니까 하나만 걸려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공시가 나오니까 그나마 또 관심을 또 받아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질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는 없죠. 하지만 또 우리 시장이 참 그렇잖아요. 사실은 중앙대님이 상한가를 갔을 때도 그게 그렇게 그럴 만한 종목은 없었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할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 게 없다 보면 뭐 썬차는 재료들도 받아준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원정밀도 역시 상한가를 가했습니다. 뭐 풍원정밀은 메탈 마스크 생산을 위해서 뭐 142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재료로 상한가를 갔다. 이것도 좀 애매하죠. 뭐 줄여보면 이 역시도 보면 한창과 비슷한데 한창보다 더하죠. 떨어진 폭이. 그러니까 얘는 재료라기보다도 하나만 걸려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뭔가
그것을 하나의 시작점으로 삼아 보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리라 봅니다. 재료의 가치보다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다음은 웰크론을 보겠습니다. 뭐 중국발 재료죠. 중국발 재료인데 일단 마스크 쪽은 뭐 그래도 수급력은 있습니다. 수급력인데 문제는 과연 지속적인 여부가 될 것인가. 요즘에 뭐 감기약처럼 전부 다 어떤 날은 이놈, 어떤 날은 이놈, 어떤 날은 이놈, 어떤 날은 뭐 전부 다 우후죽순이죠. 예, 우후죽순이죠. 그래서 과연 마스크주도 과연 힘을 쓸 수 있을까? 막 그런 것도 좀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경보제약이 다시 상한가를 가 있는데,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는데, 참 이런 어거지 상한가를 어디서 만들까 하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좀 많이 들기는 해요, 사실은.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장악한 종목들과 시간의 종목들, 이 중에서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뭐 보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이놈을 제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목하인데 오늘 이것을 아침에 상한가로 진입을 했을 때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 뭐 내일 한번 더 볼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베트남 개발에 대한 개발의 그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 분위기라서 하지만 또 이 단일가라 보니까 사실 뭐 트레이딩 하기에는 맞진 않죠. 그래서 일단 내일 한번 보고 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일 승부주를 한번 주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내일 승부주는 하루 앞을 예측을 하는 것이라 뚜껑을 열어보면 항시 생각하는 거하고 밤에 아파트를 몇 채를 지어놔도 그 다음날 되면 아침 되면 다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한낱 꿈일 수도 있고 그죠. 하지만 이렇게 반복적인 저녁에 종목을 도출시키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날 어느 정도 시장에 부합이 되는 종목에 집중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트레이더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일과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주식시장에 발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과죠. 그래서 결과가 좋든 나쁘든 틀리더라도 항시 수정 보완하면서 또 다시 또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을 지단하게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스튜디오 산타 한번 보겠습니다. 산타가 시간에 0.7%입니다. 0.7%인데 내일 무정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끌리락이 있죠. 무정 끌리락 발생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기준가는 1370원입니다. 지금이 8200원 아닙니까? 1370원이니까 뭐 요즘 무정 재료들 좀 한물 같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은 사람들의 관심권이 있는 것이니까 좀 보고 반응이 온다면 승부를 걸어봐야 될 것이고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왜?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부를 걸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요. 다음 G2 파워 봅시다. G2 파워는 좀 시간에 3.1% 올라 있는데 원전주가 좀 상승을 해준 것은 지금 뭐 G2 파워뿐만이 아니고 한신기에는 2% 정도 올라 있고 원전 관련주를 보면 대부분 다 약간은 다 빨갛게 다 올라 있어요. 그 중에서 G2 파워가 제일 높은데 요즘에도 좀 반짝반짝했죠. 티레키 티레키의 이름도 좀 어렵네. 티레키의 40조 원전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아마 그런 뉴스가 아마 좀 3% 정도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수급력이 파괴력도 좀 있고 끌어모으는 맛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시가 3% 이상 잡히는 것은 반드시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항시 세상이란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먼저 선 예측을 하지는 말고 시장의 흐름에 순전히 몸을 던져야 된다는 거. 자기 생각이 100번이 오라도 10,000번이 오라도 시장이 틀리다고 하면 가차없이 그것을 꺾어내야 됩니다. 한 사람은 개인이고 시장은 집단이죠. 아니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정도 봐주시고, 그리고 여기 웰크론하고 50KM이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적어놨거든요. 뭐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원래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원래 소문난 자취장에 사람들이 많이 가면 손님 주인들이나 뭐나 별로 뭐 그렇게 썩 반겨주진 않아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리고 가보면 먹을 게 없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별스럽게 제가 크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일단 웰크론 50K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거예요. 마스크는. 안 그러면 웰크론 옆에 웰크론 한택 같은 종목도 같이 붙여 놓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같은 기업들이니까. 얘도 2%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50은 6% 정도 올라 있고, KM은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그렇죠. 요즘 테마주 트렌드는 대장주가 힘을 탁 쓸 거라고 폼을 잡고 있으면, 아침에 완화가 15% 18% 걸려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50 같은 것이 뭐 8%나 10% 걸리는 경우 많죠. 그러면 KM 같은 종목이 한 3%나 5% 출발했다가 꿀꺽 지가 상가를 가버린 그런 경우가 많죠. 테마의 흐름도 요즘에 트렌드를 잘 읽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예전의 모습과는 좀 틀리거든요. 사실 그 점을 잘 아시고, 내일 마스크 관련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면 코로나 걸린단 말이죠. 다음 핑거스토리 보겠습니다. 자, 상승세를 키워주고 마지막에 여기서 상한가에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무너졌거든요. 그 다음날 이제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오고, 근데 오늘 이 저점 꼬리 부분을 딱 엉덩이를 탁 쳐주고 이제 급등을 해서 갑니다. 오늘 이놈이 더 크게 가려면 오늘 이놈이 상한가를 가줬어야 되거든요. 22.7%까지 갔는데 저가가 마이너스 2%대였어요. 마이너스 2%대. 그래서 이놈이 좀 크게 가려면 이놈이 상한가를 가줬어야 되는 거예요. 못 가준 점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하지만 요 근래에 시장의 기세주라고 해보았자 몇몇 종목이 보이지가 않아요. 월말, 연말 이럴 때는 사실 기세주들이 좀 정리를 해 나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끌고 가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좀 볼만한 기세주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상한가를 못 간 것은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내일 비록 시간에 마이너스 2%가 나와 있지만은 뭐 대주주가 지분 뭐 매도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뭐 투자사 애들이 좀 매도를 한 건 있는데 별로 그렇게 많은 물량도 아니고, 그래서 내일 뭐 시간에 음봉이니까 굳이 뭐 음봉에 손댈 필요는 없겠죠. 안 그러면 뭐 양음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내일 또 음봉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굳이 손댈 필요는 없겠죠. 언제 양봉으로 변환할 때, 양봉으로 변환할 때 그때만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파괴력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자는 겁니다. 다음은 핑거 스토리를 볼 때는 잘 따라던 종목이 SAMG 엔터가 잘 따라다녀요. 좀 가려고 자기는 좀 빨짝빨짝합니다. 얘가 움직이면. 근데 힘은 좀 약한데 혹시 모르니까 같이 붙여놓고 보십시오. 자, 지혜는 에너지는 한번 봅시다. 리튬 관련주들이 이번에 뭐 다 죽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르죠. 어반이 치고 밑으로 그냥 꺼지고 바람에 어반이 꺼지는 바람에 이제 모든 다른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다 끌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와중에서 진원은 시간에 4%를 올려놨다는 거죠. 화가 난다는 거죠. 왜? 이 정도 떨어졌는데 시간에서 더 밀어버렸거든요. 요만큼. 종가에서 밀은 게 화가 난다. 그런 말은 농담이고요. 다른 종목들도 두루두루 돌아보자라는 의미가 큽니다. 꼭
뭐 어떤 한쪽만 자꾸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면 전체 시장을 아우르는 운용법이 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리튬 관련주도 하나 보시는데 시간에 4% 정도 올라 있으니까 시간에 3% 이상이 오르는 종목이 있다면 분명히 아침에 시가는 3에서 4% 5%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종목을 거래를 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선빵을 막 다 집어넣는지 그러지 말라고 제가 했죠. 왜냐면 세상 일은 모르고 앞에 멋지게 가는 긴머리 생머리 여자가 돌아볼 때까지는 정말 멋진 여자인데 얼굴을 돌리는 순간 나도 몸을 돌렸다는 그런 행태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몸을 돌리는지는 뭐 남자분들은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의심의 돌다리를 항시 두드려라. 그래서 분할로 해야 된다. 아침 시가 높은 것을 내가 꼭 도전하고 싶다면. 단지 참조할 점은 지혜는을 노려볼 때는 반드시 업안을 같이 붙여 놓는다. 업안을 노려볼 때는 지혜는을 같이 붙여 놓는다. 이 두 개는 항시 기본적으로 제가 누누이 운용법을 몇 년 가까이 여러분들은 말씀드려서 가장 중점적으로 도는 이야기가 뭐냐, 어떤 하나의 종목을 공략할 때는 반드시 아래 위로 종목을 붙여라. 같은 그룹이라든지 같은 기업이라든지 같은 테마라든지 뭔가가 있으면 항시 한두 개는 붙여 놓으라고 하죠. 그런 습관을 자꾸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의외치 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 내일 한번 봅시다. 다음 클러레이. 오늘 시장이나 뭐 지금 시간의 시장이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 쪽에 다 방향이 잡혀져 있냐면 다 중국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재료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나타낸 놈은 클러레이였어요. 재료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중국 위드 코로나 선회할 때 성장을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지금은 사실은 얘가 차트적으로 볼 때는 시간에 5% 정도로 올릴 만한 차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재료는 때로는 그 차트를 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사람들이 별로 할 게 없으면 말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위니아하고 위니아 에이드를 말씀을 드릴 때도 이 날짜에 올라갈 때도 시간에 4%인가 5%인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 차트상으로는 참 올라갈 만한 자리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위니아 에이드를 보자 이렇게 했죠. 차트상으로는 위니아 에이드가 낫다. 근데 그날도 반등은 내줬죠. 뭐 12%까지 반등을 내줬으면은 차트상으로 어떤 반등을 내주면 힘이 더 좋은데 이게 같은 재료를 엮이다 보니까 그냥 후발주자였죠. 그래서 그날도 위니아를 하신 분들은 선택을 당연히 하셨겠죠. 더 속도가 빨랐으니까. 그런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모습의 상태. 하방으로 내려온 종목이 시간에 띄우고 올라간다. 근데 그럴 만한 코골이는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요즘 중국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래. 그러면 클러레이도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시간에 5% 올랐지만은 수급만 붙어준다면 뭐 이런 것 점이야. 단지 조심할 것은 역시 분할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 특히나 약간 난조스러운 차트를 가진 분위기에서 상승 쪽으로 올라가려면 역방을 치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역방을 치고 올라갈 때는 상당한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단점은 내일 만일 여러 가지 좋은 종목이 많다면 힘을 많이 못 쓸 거예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별다른 종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런 애들의 역방이 더 강합니다. 벨로퍼 보겠습니다. 벨로퍼는 얼마 전에 나갔던 종목이죠. 이 날짜에 나갔던 종목이죠. 유튜브 멤버들한테.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을 잘 보자는 이유는 지금 연말이니까 내년에는 뭔가 변신을 깨할 수 있는 종목을 조금씩 찾아보는 게 좋은데 하방에서 바닥에서 약간 엉덩이를 틀어나가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줄 필요성이 있는 시기에요. 지금부터 추적을 하면서 한 2주 가까이 추적을 하면서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내년을 바라보고 올해는 죽을 썼으니까 혹시 내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말하는 거 그런 기대감이 여러 명이 모이면 그게 수급이 되는 거죠. 수급이 별거 있나요? 딴 거 아니거든요.
대신증권 그 김 부장 뭐 하나증권 뭐 양대리 소주 한잔 먹다가 야 뭐 우리 벨로프 저거 뭐 어쩌고 부장님한테 좀 사보자 할까. 옆집에 사는 김씨 아저씨, 옆집에 사는 세탁소 아저씨 모여갖고 야 조금씩 사보자. 그런 팀들이 모이면 수급이 되는 거죠. 벨로프도 많이 떨어졌죠, 그죠? 예, 그래서 뭐 농담이지만은 뭐 수급이라는 것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뭐 살리는 사람 많으면 수급이죠. 분할로 해야 됩니다. 일단 이 종목을 보는 의미는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종목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한두 타임을 놓쳐버리면 참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더구나 시간에 4%를 올랐다는 것은 한번 해볼 거라고 싸움을 걸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따라올래 말래라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가볼 거면 당연히 내가 따라가지. 근데 갈지 안 갈지는 네가 내일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말 먹는 거죠. 신영섭의 유쿠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날짜에 이걸 봤으면 제가 이걸 요즘 스펙적으로 좀 제가 신경을 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포착을 못했죠. 아마 제가 이걸 좀 봤으면 반드시 그 다음날 들어갔거든요. 싸움을 건너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이만큼. 오늘 한번 더 보자고 했지만 한번 눌러주고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좀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벨로프도 큰 기대감은 가지지 않되 문을 똑똑 두들겨 보자. 분할로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하려면. 살아나면 이제 이런 거는 끌고 가야 되죠. 내가 한 5%나 수익을 안고 있다. 그럼 끌고 가는 거죠. 수익 없다 생각하고. 페넨트는 얼마 전에 유튜브 승부주에 나왔던 종목이죠. 그 다음날 크게 힘을 써주지는 못했죠. 그랬지만은 그래도 뭐 한 5% 정도 올랐다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음봉을 내려줬고 오늘 양봉을 또 좋게 올려줬습니다. 만약 이놈이 죽을 거라고 한다면 이날도 음봉을 내려줘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당분간 쳐다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탁 짙게 세운 것은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물론 그 밑바닥에는 기관들의 무한 사랑이 지금 들어가 있겠죠. 왜?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말이지. 이놈들이 그동안 영 뭐 잘 만들지도 않고 이러더니 말이지. 내년에는 뭐 제법 많이 만든다. 편성이 내년에 좋다. 그럼 장사가 잘 되겠죠. 그런 기대감이죠. 그리고 요즘에 뭐 엔터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들의 수급에 편성을 하는 거죠. 설득력 있네. 그래? 그러면 내일 한번 볼란다. 보되 그냥은 안 보고 시가가 아침에 시가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뜸뿍 하진 않는다. 뭔가 의미 있는 몸짓이 보여주면 난 그때 해줄게. 예를 들면 5,400을 돌파한다든지 난 좀 더 확인이 필요해. 그럼 5,500을 돌파한다든지 그런 기준점을 줄 때 난 너를 보겠다. 모나리즈는 역시 중국발 재료입니다. 중국발 재료도 좀 다양하게 보자는 거죠. 제가 이걸 하는 것은 시간에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뭐 마스크만 있고 감기약만 있냐 말이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모나리자 같은 이런 종목들도 약간 넣어보자. 보고 전혀 다른 쪽에서 또 새로운 뭔가 지금은 거래량도 안 터지고 별로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없는 종목 오늘 1% 올랐거든요. 1%. 근데 시간에 지금 3% 올려놨거든요. 이런 것을 썩 믿을 끈은 못 대요. 하지만 만약에 시장의 방향이 뭐 감기약도 시더라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마스크도 시더라고 그러면 뭔가 또 다른 쪽으로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런 가능성을 두고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켜보자. 모나리즈는 과연 중국발 흐름에 편성을 할 수 있을까? 자, 다음 세 종목은 방금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시장을 언제까지 뭐 리튬주만 보고 언제까지 뭐 감기약만 보고 언제까지 당장에 나오는 이슈에만 집중을 할 것인가? 또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면 시각을 넓게 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각을 좀 넓게 봐야 된다. 그것이 당장에는 큰 도움이 안 될지는 몰라도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꾸준하게 수련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시각적인 넓은 시각을 가지는 매매를 자꾸 하고 운용을 하면 상당히 감각적인 트레이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을
같이 묶어 나왔어요. 신규주죠. 공통점은 신규주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로는 신저가를 쓰고 있는 종목이죠. 자, 핀텔부터 봅시다. 시간에 1.3% 올라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고조 그렇게 있습니다. 손대고 있지 않고. 얼마 전에 상한가 칠 때 꼬리 부분까지 지금 내려왔죠. 다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럼 뭐 의미가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양봉 하나를 조그만 걸 내놨어요. 그래서 핀텔도 내일 한번 봅시다. 살짝 뭐 움직이는 흐름이 있다면 잘 봐줘야 되죠. 특히나 상한가를 친 종목이 긴 세월을 흘러가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방출을 시키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한 번은 봐줄 필요성이 있다. 만약 내일 들어갔는데 양봉량이 조금 세워주면서 마쳤다. 내가 수익을 한 5% 안고 있다. 그러면 밥 끌고 가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5% 뭐 7% 10% 수익 준다고 뗄렁뗄렁 팔아먹지 말고, 이런 것은 T3도 제법 끼가 있었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상장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사람들의 관심을 참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왜? 보면 요 윗꼬리가 많이 달려있죠. 그죠? 윗꼬리 여기 윗꼬리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지금 좀 처져 있는 종목인데 같이 묶어서 한번 봅시다. 당장 내일 뭔가 움직일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반응이 나타나면 조금 담아보자는 그런 마인드예요. 이 멘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은 이후로 지금 이제 또 최저점까지 와서 좀 놀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지금 기관들이나 이런 데로 손을 대지는 않아요. 손을 대지는 않고 크게 뭐 T3는 좀 물량이 좀 넣고 뺐다 하고 그러는군요. 변덕적인 놈들. 이 세 종목은 그런 의미로 보자는 거니까 공격적인 것보다는 지켜보자. 단 반응이 온다 하면 조금은 담아가면, 뭐 이거는 일분할보다는 즉 시분할보다는, 시분할은 뭐 시간 단위로 분할을 한다는 이런 것보다 하루 단위로 1분할로 해가지고 막 3일 정도 한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분할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일날 3번 분할해라 4번 분할 그런 건 아니니까 분할해야 당신 마음대로죠. 1000분할 하든 10,000분할 하든 100분할 하든. 하지만 조심스럽게 하자는 의미예요. 자, 웰크런 50 이런 것은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보시고요. 자, 오늘 정리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모팀들은 핑거스토리에서 우리가 한 20% 18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뭐 수익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2%대 들어갔으니까 2%대 들어갔고 뭐 이 정도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어반 리튬에서 우리가 또 뭐 남들 두 분이가 공략했죠. 한 번 여기에서 뭐 6, 7% 여기에서 한 8% 15% 정도. 아쉬웠던 것은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그룹이 좀 아쉬웠죠. 어제 세종 메디칼이 좀 아쉬웠죠. 시가 12% 뛰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20%를 넘어가면 좀 되겠다 싶더니 20%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뭐 수치상으로는 한 6% 정도 나왔는데 이 점이 좀 아쉬웠다는 것은 큰 수익이 나오진 않았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우리가 전날에 종배로 들어간 종목 아닙니까? 이 날짜 종배로 들어갔는데 오늘 뭐 7% 정도밖에 수익을 못 줬죠. 7.4%까지 줬네요. 이 두 종목이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 만약 세종이 오늘 상한가를 내렸으면 카나리아도 마침 좀 처져 있는 종목이라 조금 새로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이 좀 아쉬웠다고 싶어요. 그 외에 뭐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내일 또 흐름을 보면서 하죠. 자, 내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목요일이니까 어떻게 하든 조심스럽게 매매를 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라이브 방송 때도 뵙기로 하지요.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